30년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거의 0에 묶어둔 세월이요. 그런데 그 일본이 지난달 드디어 금리를 1%까지 올렸습니다. 일본 금리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죠? 근데 바로 그 작은 인상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장바구니 물가하고 대출 이자하고 통장 속 주식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왜 일본이 금리를 올렸는지, 그게 왜 전 세계를 흔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나한테 어떻게 오는지까지 딱 정리됩니다. 먼저 이게 왜 이렇게 큰 뉴스인지부터요. 일본은 1990년대에 거품 경제가 터진 뒤로 무려 30년 넘게 경기가 살아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행은 돈의 값, 그러니까 금리를 거의 0으로, 심지어 한때는 마이너스로까지 내렸어요. 돈을 빌리는 사람한테 오히려 이자를 얹어줄 정도로요.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수십년을 그렇게 버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지부동이던 일본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물가입니다.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확 뛰었어요. 에너지를 거의 다 수입하는 일본한테는 이게 곧바로 물가 폭탄으로 돌아왔죠. 둘째, 엔화 가치예요. 금리가 낮으면 그 나라 돈은 인기가 없어서 값이 떨어지거든요. 엔화가 너무 싸지니까 수입해오는 것마다 더 비싸지는 악순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행은 물가를 잡으려고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부터 조금씩 올리기 시작해서 지난 2026년 6월엔 결국 1%, 무려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온 거예요. 참고로 이 결정, 일본 안에서도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찬성 7, 반대 1. 반대한 위원은 아직 경기가 약하다며 신중론을 폈죠. 그만큼 아슬아슬한 결정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일본 금리가 왜 전 세계 문제가 될까요? 여기서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엔 캐리 트레이드요. 말은 어려운데 개념은 단순해요.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금리가 거의 0이었으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다가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이나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공짜로 빌려서 비싸게 굴리는 거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수십 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수천조 원을 움직여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자 지금까지 빌려왔던 엔화의 이자가 오르고 엔화 값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서둘러 돈을 갚아야 해요. 그러려면 갖고 있던 미국 주식이든 뭐든 팔아서 엔화로 되돌려야 하죠. 문제는 전 세계가 동시에 판다는 겁니다. 이걸 비청산, 디레버리징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지난 2024년 8월 일본이 금리를 0에서 0.25%로 올리자마자 이 비청산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어요. 단 하루 만에 일본 증시가 12%, 우리 코스피도 8.7% 넘게 폭락했습니다. 검은 월요일이라고 불렸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 하나. 그때 실제로 빠져나간 돈은 전체의 10%도 안 됐어요. 그 작은 일부만 움직였는데도 시장이 그렇게 휘청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본만이 아니라 유럽도 미국도 긴축 기조라 이 판이 그때보다 훨씬 예민해진 상태예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세 갈래로 옵니다. 첫째, 환율이에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50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원화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뜻이죠. 그럼 뭐가 달라지냐?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기름값, 밀가루값, 그러니까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요. 해외 직구나 여행 경비도 같이 비싸져요. 눈에 안 보이게 내 지갑이 얇아지는 거예요. 둘째, 금리하고 대출이자예요. 환율이 이렇게 불안하면 우리 한국은행도 마냥 금리를 낮게 두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한국 기준금리는 2.5%인데 다음 회의에서 어떻게 움직일지가 초미의 관심사죠. 만약 금리가 오르는 쪽으로 간다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은 이자 부담이 곧바로 커질 수 있어요. 셋째, 주식이에요. 이런 시기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먼저 팔고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높아진 엔화 이자를 갚기 위해 한국 주식을 파는 거죠. 실제로 최근 외국인들이 며칠 연속 우리 시장에서 대규모로 팔고 있고요. 내 계좌가 파랗게 물드는 그 이유가 사실은 저 멀리 도쿄에서 시작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하냐? 여기서 지금 당장 달러 사라, 주식 팔아라 같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딱 3가지만 점검해 보세요. 하나, 내 자산에서 현금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둘,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이자가 오를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 셋, 매일 아침 코스피 말고 N달러 환율을 한 번씩 보는 습관. 이 3개만 챙겨도 최소한 뭐가 오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일은 없어요. 결국 이번 일은 저 멀리 일본의 결정 하나가 지구 반바퀴를 돌아 내 통장까지 온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위기라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준비된 사람에겐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선 그럼 이런 시기에 현금을 어디에 어떻게 나눠둬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